피가 입안에 고여서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하다. 칼날이 목을 스치던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무너지던 그 느낌. 언니. 왜? 라고 속삭이던 내 목소리가 이제는 영원한 메아리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눈을 뜨자 비가 내리는 서울의 낡은 아파트 창가였다. 시계는 10년 전 그 비극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돌아왔다. 죽음의 문턱에서 배신의 칼날을 피해서. 그날 비는 무자비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며 마치 내 영혼을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손을 들어 올렸다. 이 손, 아직 젊고 부드러운 손 28세의 나, 지은의 손이 아니라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지은의 손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꿈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니었다. 방 안의 모든 게 그때 그대로였다. 책상 위의 교과서 더미, 벽에 붙은 K-팝 포스터, 그리고 창가에 고인 물웅덩이, 젖은 발자국. 그 발자국이 나를 여기로 데려온 단서였다. 10년 후의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나는 기자였다. 야심만만한 28세 지은, 세상의 진실을 파헤치려던 그 나이, 아버지의 죽음이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쓰다 누군가의 칼날에 목이 그어졌다. 범인은 내 여동생, 아니, 그때는 아직 모르던 그녀였다. 쌍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은 쌍둥이의 비밀. 아버지의 숨겨진 딸, 나와 똑같이 생긴 그 여자. 그녀의 이름은 지현. 그리고 그녀는 나를 죽였다.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나는 벌떡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빠,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버지, 김태준.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던 그분. 하지만 죽기 전 병원 침대에서 중얼거리던 말, 지은아. 미안해.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의 죽음. 이제야 알았다. 그건 살인이었다. 지현의 손에, 아니, 그녀 뒤에 누군가의 손에. 비가 그친 새벽, 나는 집을 나섰다. 학교 가는 길, 평소처럼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한강다리, 번쩍이는 빌딩들. 이 모든 게 10년 후의 나에게는 피로 물든 추억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에 젖은 인도가 보였다. 발자국. 희미한, 하지만 선명한 젖은 발자국. 누군가의 신발 자국이 골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게. 그때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10년 후 아버지의 장례식 날의 그 비 오는 골목에서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리고 지현을 만났다. 그녀가 전니라고 부르며 웃던 그 순간. 나는 그 골목으로 향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골목은 좁고 습했다. 벽에 스며든 비 냄새, 쓰레기통 옆에 고인 물 발자국은 여전히 그곳에. 아니, 이건 과거였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발자국이 아버지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음을.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18세의 나, 아직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 하지만 기억 속의 숫자. 아버지의 비서실장, 박 회장의 번호. 아빠의 비밀을 파헤쳐야 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지은아, 왜 이렇게 늦었어? 학교 늦겠어. 어머니의 미소, 그 따뜻함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10년 후 어머니는 지현의 거짓에 속아 나를 미워했다. 내가 아빠를 죽였어. 그 말로 나는 가족마저 잃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지현,
내가 올 그날을 기다리게. 학교에서 하루를 보냈다. 친구들의 수다, 시험 스트레스, 평범한 18세의 일상. 하지만 내 머릿속은 28세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회사, 태준그룹. 겉으로는 중소기업, 하지만 속으로는 어두운 비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뇌물, 횡령. 그리고 쌍둥이, 아버지가 젊은 시절 비서와의 불륜으로 낳은 딸 지현. 그녀는 10년 후 그 모든 걸 이용해 나를 무너뜨렸다. 아버지의 유지를 조작하고 나를 살인자로 몰아갔다. 퇴근 후 나는 도서관에 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아버지의 이름을 검색했다. 2005년, 지금의 나이, 아직 인터넷이 느리고 정보가 적었다. 하지만 한 기사. 태준그룹 박 회장, 부패 스캔들 의혹 박 회장. 아버지의 오른팔, 그는 지현의 후원자였다. 이 새끼, 나는 이를 갈았다. 10년 후, 그는 지현과 손잡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창밖 비를 보았다.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 발자국이 떠올랐다. 내일 그 골목으로 갈 거야. 이번에는 피하지 않을 거야. 죽음의 맛을 알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학교를 빠쳤다. 어머니에게 머리 아파라고 핑계를 대고 골목으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아직 축축했다. 발자국은 없었다. 아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작은 신발 자국. 여성의. 나는 따라갔다. 골목 끝 낡은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상자들. 그리고 사진 한 장, 바닥에 떨어진 오래된 사진. 아버지와 젊은 여자. 그녀의 얼굴, 나와 똑같이 생겼다. 지현의 엄마의 속이 울렁거렸다. 그 순간 문이 닫혔다. 누군가의 그림자.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발소리. 젖은 발자국 소리. 그것이 멀어지며 내 심장을 옥죄었다. 나는 사진을 챙겨 도망쳤다. 집으로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다. 지은아, 왜 그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박 회장을 만나야 해. 아버지의 비밀을 캐내야 해. 그리고 지현이 나타나기 전에 그녀의 뿌리를 끊어야 해. 며칠 후 나는 박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비서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봤지만 안으로 들여보냈다. 박 회장, 50대 중반의 남자. 미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은 양. 무슨 일로? 나는 직설했다. 아빠의 비밀. 쌍둥이, 지현에 대해 아시죠? 그의 눈이 커졌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떨림을. 10년 후 그는 이렇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모를 일이지. 이번에는 내가 웃을 차례였다. 알아요. 모든 걸. 그리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박 회장의 사무실은 고급스러웠다. 가죽 소파, 벽면에 현대 미술품.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그의 미소가 서서히 지워지며 눈빛이 변했다. 지은 양, 아직 어린데? 그런 헛소리를 그는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불안을 드러냈다.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18세의 몸, 하지만 28세의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헛소리. 그럼 왜 아빠의 장부에 지현의 이름이 숨겨져 있죠? 그녀의 출생 기록, 당신이 조작한 거 맞아요.
그가 벌떡 일어났다. 어디서 그런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여주었다. 도서관에서 복사한 오래된 문서 스캔. 태준 그룹의 내부 자료, 비밀 계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이 아빠를 죽인 이유, 지현을 이용한 이유. 다 밝혀낼 거예요. 블러프였다. 아직 증거는 부족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증거였다. 그는 창가로 돌아서 등을 보였다. 나가. 당장. 나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박 회장님, 조심하세요. 비가 올 때 발자국은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전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에게. 지은이 알아챘어. 어떻게든 막아 오 목소리가 낮고 다급했다. 지현. 아니, 아직 그녀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아니, 지금은 18세 나와 동갑. 그녀는 이미 존재했다. 아버지의 비밀 딸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내렸다. 우산 없이, 일부러. 물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왜 비가 이렇게 싫을까? 10년 후의 죽음, 그 비 오는 밤, 지현이 언니, 용서해라고 속삭이며 칼을 찔렀다. 그녀의 눈물, 그게 진짜였을까? 아니, 연기였다. 유산 100억, 태준 그룹의 지분. 나를 제거하면 그녀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 지은에게는 미안하지만 지현이 필요해. 그 편지가 조작된 증거였다. 집에 도착해 나는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서랍 속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 18세의 내가 몰랐던 것들. 펼쳐보니 15년 전 페이지. 오늘 그녀를 만났다. 미나. 내 비서.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지은의 엄마가 알면. 파국이야, 미나. 지현의 어머니. 그리고 다음 페이지. 쌍둥이, 지은과 똑같이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죄악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쌍둥이. 나와 지현이. 아니, 그건 불가능했다. 어머니는 나 하나만 낳으셨다. 아빠, 이게 무슨.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비 오는 골목, 젖은 발자국. 아버지가 서 있다. 지은아, 진실을 알면. 아프다. 그는 사라졌다. 눈을 뜨자 땀이 흥건했다. 쌍둥이, 나와 지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10년 후 기억, 지현은 나와 똑같이 생겼다. DNA 검사조차 속일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일기장은 분명했다. 아버지의 불륜, 미나와의 아이, 지현. 하지만 쌍둥이라고. 오타. 아니, 그건 단서였다. 다음 날, 나는 미나를 찾아 나섰다. 인터넷 검색, 그녀의 흔적. 김미나, 전태준 그룹 비서, 현재 지방에서 살고 있음, 주소는 부산. 나는 어머니에게 친구 만나러라고 거짓말하고 KTX를 탔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풍경. 서울을 벗어나는 기분, 자유로웠다. 하지만 불안도 함께였다. 박 회장이 날 감시할지도 모른다. 부산에 도착한 오후, 그녀의 집, 낡은 아파트, 바다 냄새가 스며든. 문을 두드리자 40대 후반의 여자가 나왔다. 피곤한 눈, 하지만 나와 닮은 얼굴 윤곽.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딸, 지은이에요. 지현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현. 어떻게 문을 열고 나를 들였다. 방 안은 소박했다. 사진 한 장, 젊은 아버지와 그녀, 그리고 아기. 지현. 말해요. 쌍둥이라고.
나와 지현이, 나는 직설했다. 미나가 주저하며 앉았다. 그건 비밀이야. 태준 씨가 내 엄마를 사랑했지만 나와의 실수로 지현을 낳았어. 하지만 쌍둥이. 아니, 지현은 내 이복 동생이야. 똑같이 생긴 건 운명인가 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일기장에 쌍둥이라고 썼어요. 진실을 말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다. 태준 씨는 내가 태어났을 때 미신을 믿었어. 내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는 잃어버렸다고. 병원에서. 실수로. 하지만 진짜는 지현이 그 잃어버린 쌍둥이야. DNA가 같아. 내 피를 이어받은? 충격이 밀려왔다. 나와 지현, 진짜 쌍둥이, 어머니가 모르는 아버지의 숨긴 비밀. 병원에서 하나를 빼앗아 미나에게 준 왜 그런 짓을. 미나가 속삭였다. 태준 씨는 내 엄마를 지키려 했어. 하지만 박 회장이 알았어. 그걸 이용해 회사를 장악하려 했지? 지현을 무기로. 나는 일어났다. 지현은 어디 있어요? 미나가 주소를 적어주었다. 서울, 같은 동네. 조심해. 그녀는 태준 씨의 피를 이어받았어. 야심이 컵 기차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쌍둥이, 내 다른 해프. 하지만 그녀는 나를 죽였다. 왜? 유산.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터. 서울에 도착한 밤, 나는 지현의 집으로 갔다. 낡은 빌라, 불이 켜져 있었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10년 후,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다. 언니, 사랑의 거짓. 나는 문을 두드렸다. 지현아. 나 지은이야. 문이 열리자 나와 똑같은 얼굴. 18세 지현. 눈이 동그래졌다. 누구. 하지만 그녀의 눈빛, 이미 계산이 서 있었다. 들어와. 비 맞았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웠다. 그녀가 차를 타왔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웃었다. 발자국. 젖은 발자국 따라왔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 우리 쌍둥이잖아. 아빠의 비밀. 지현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 그래. 그럼 재미있겠네. 언니. 지현의 집은 나의 거울상 같았다. 같은 가구 배치, 같은 벽지 색.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차갑고 습했다. 그녀가 마주 앉아 차 잔을 만지작거렸다. 쌍둥이, 재미있는 이야기네. 엄마가 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 부드럽지만 가시가 돋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엄마가 말했어. 병원에서. 하나를 빼앗아 간 거 아빠가. 지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빼앗아. 그건 구원이야. 내 엄마는 나 같은 아이를 원치 않았어. 아빠는 나를 숨겼지? 나를 버린 거야.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10년 후에 그녀, 그 분노가 나를 찔렀다. 아니야.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유언장에 내 이름이 있었어. 거짓말. 하지만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유언장. 그건 박 삼촌이 관리해. 그는 우리 편이야, 박 회장. 지현은 이미 그를 삼촌이라 불렀다. 18세에 벌써 그 깊이의 연결. 너 박 회장과 손잡았어? 아빠의 회사를 노려. 나는 직설했다. 지현이 어깨를 으쓱했다. 노려. 그건 내 거야. 쌍둥이라면 반은 내 거지. 내가. 방해하지 마. 공기가 팽팽해졌다.
나는 일어났다. 방해. 난 그냥 진실을 원해. 우리 쌍둥이로서 함께 할 수 없어. 속으로는 웃었다. 함께. 그녀가 나를 죽인 여자가. 지현이 다가왔다. 나와 똑같은 키, 똑같은 눈과 함께.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빠의 비밀 장부, 내가 가져와. 박삼촌이 숨겼대. 함정. 10년 후, 그 장부로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알았어. 가져올게. 나는 약속했다. 문을 나서며 그녀의 미소가 등줄기를 서늘하게 했다. 언니, 조심해. 비 오면 발자국 남아.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지현을 믿지 마. 그녀는 이미 독사였다. 박 회장의 사무실에 다시 가야 해. 장부를 빼앗아 증거로 삼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18세 소녀의 힘으로는? 다음 날 학교를 또 빠쳤다. 이번에는 컴퓨터 클럽에 몰래 들어가 해킹을 시도했다. 친구 하나, 해커 지망생 민준. 지은아, 왜? 그는 물었다. 부탁이야. 회사 자료 해킹. 태준 그룹.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위험해. 경찰. 하지만 내 눈빛에 넘어갔다. 오케이. 하지만 비밀. 컴퓨터 화면에 코드가 흘렀다. 민준의 손놀림이 빨랐다. 들어갔어. 박 회장의 파일 5폴더 속 장부. 숫자들이 춤을 췄다. 횡령 50억, 뇌물 기록. 그리고 지현의 이름. 김지현, 지분 20% 양도 예정. 심장이 멎을 뻔했다. 아버지의 유언, 조작된 거였다. 다운로드해.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경고음이 울렸다. 누군가 감지했어.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도망쳐. 우리는 클럽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학생들, 뭐해? 나는 민준을 밀치고 달렸다. USB에 든 장부, 내 주머니 속.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다. 어머니가 지은아,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시험 준비라고 둘러댔다. 컴퓨터에 USB를 꽂고 내용을 봤다. 증거였다. 박 회장과 지현의 이메일. 지은을 제거하면 지현이가 상속. 10년 후의 계획, 이미 시작됐다. 밤, 비가 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지현에게 장부를 주면? 그녀는 날 죽일 거야? 아니, 이용할 거야. 대신 박 회장을 먼저 무너뜨려야 해. 언론에 제보. 하지만 18세의 내가? 기자 지인이 10년 후의 동료. 지금은 아직 학생. 다음 날 나는 한 기자를 찾았다. 아버지의 지인, 이 기자님. 태준 씨 딸. 무슨 일?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장부를 보여주었다. 아빠의 죽음, 살인입니다. 박 회장이. 그는 놀랐다. 증거가. 이게 진짜면 대박이야. 하지만 아직 어린데 위험해 라고 했다. 도와주세요. 제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히 할게. 기사가 나간 지 사흘 후 소란이 일었다. TV 뉴스. 태준 그룹 횡령 의혹. 박 회장 사임 압박. 지현의 전화가 왔다. 언니, 내가 한 거지? 왜?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진실을 알기 위해. 나는 차분히 말했다. 만나자. 골목에서. 비 오는 골목, 그곳. 그녀가 왔다. 우산 없이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언니. 왜 박삼촌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 쌍둥이잖아. 우리 함께라면. 나는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작은 칼로 함께? 웃기지 마. 아빠는 나를 버렸어. 내가.
항상 빛났으니까. 칼이 번뜩였다. 10년 후의 재현.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움직였다.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칼이 떨어졌다. 지현아, 그만해. 우리는 그녀가 울부짖었다. 아니,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아빠가 나를 죽이려 했어? 박 삼촌이 구해줬어. 충격. 뭐, 그녀가 웃었다. 아빠는 쌍둥이 중 하나만 원했어. 나 같은 조점은 없애려 했지? 병원에서 약을 먹였어, 진실. 아니, 거짓. 하지만 그녀의 눈, 미친 듯한 증오. 나는 그녀를 밀치고 도망쳤다. 발자국, 젖은 발자국이 뒤엉켰다. 집에 돌아와 미나에게 전화했다. 지현이 아빠가 죽이려 했다고 해요. 미나가 울었다. 맞아. 태준 씨는 후회했어. 지현을 없애려 했지? 내가 도망쳤어. 모든 게 뒤집혔다. 아버지, 피해자. 아니, 가해자. 그의 비밀, 우리를 파괴했다. 나는 결정했다. 지현을 구할까? 아니, 그녀는 이미 망가졌다. 박 회장을 무너뜨리고 지현을 감옥에. 하지만 쌍둥이로서의 죄책감. 소란이 커졌다. 신문, TV, 인터넷, 태준 그룹의 스캔들. 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야. 지은 양의 음모다. 내 이름이 나왔다. 18세 소녀가 갑자기 악녀.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 돈 때문에 친구들이 피했다. 어머니가 울며 물었다. 지은아, 진짜야. 나는 안아주면 아니야, 엄마. 진실을 말할게 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지현의 연락이 끊겼다. 그녀의 집 텅 비었다. 이사 갔나? 아니, 도망쳤다. 박 회장의 보호 아래? 나는 민준에게 부탁했다. 지현 추적해. 그는 해킹으로 위치를 찾았다. 제주도. 박 회장의 별장 멀었다. 하지만 가야 했다. 쌍둥이의 진실, 끝내야. 어머니 몰래 비행기를 탔다. 제주공항, 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택시로 별장으로. 문 앞, 경비가 서 있었다. 박 회장님 손님, 나는 지현 언니 왔어요 라고 했다. 쌍둥이 얼굴떡에 통과. 안으로 들어서자 수영장 옆 지현이 앉아 있었다. 언니. 어떻게? 나는 다가갔다. 우리가 끝내야 해, 박 회장. 그를 잡아 요 그녀가 비웃었다. 잡아. 그는 내 아빠야? 진짜 아빠의 충격. 뭐? 태준 아빠는 날 버렸어. 박 삼촌이 키웠지. DNA 검사. 그는 내 친아빠야. 트위스트. 아버지의 비밀, 더 깊었다. 박 회장이 미나를, 아니, 불륜의 주역. 증거는? 나는 물었다. 그녀가 서류를 던졌다. DNA 보고서? 봐, 태준 아빠는 불임이었어. 쌍둥이. 거짓. 병원에서 조작된 거야. 머릿속이 폭발했다. 나의 아버지, 가짜. 그럼. 나는 지현이 속삭였다. 너도. 그의 딸, 하지만 그는 우리 둘을 이용했어. 회사를 위해. 박 회장이 나타났다. 잘 왔어. 지은 그의 미소, 승리감. 이제 알았지? 태준은 죽었어. 내가 죽였지? 심장의 독 고백. 10년 후의 진실, 지금 드러났다. 왜? 나는 소리쳤다. 회사, 유산. 지현을 통해 그는 지현을 안았다. 내 딸아. 지현이 칼을 들었다. 언니, 미안. 하지만
이게 운명이야, 배신. 다시.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주머니 속 녹음기. 모든 대화 녹음됐다. 경찰에 갈 거야. 나는 달렸다. 별장문, 경비가 막았지만 밀치고 바다 쪽으로. 파도 소리 속 나는 숨을 헐떡였다. 지현의 추격. 언니. 기다려. 그녀의 목소리, 울음. 진심. 나는 멈췄다. 왜 날 죽여? 그녀가 다가왔다. 박 아빠가 시켰어. 하지만 난 이 사랑했어. 쌍둥이로서 눈물. 하지만 칼이 빛났다. 나는 피했다. 발이 미끄러져 절벽으로. 지현아, 그만. 그녀가 주저했다. 순간 박 회장의 총소리. 총에 그는 왔다. 지은, 죽어라. 총알이 스쳤다. 지현이 막아섰다. 아빠. 안 돼. 총성이 울렸다. 그녀가 쓰러졌다. 피. 나는 소리쳤다. 지현, 그녀의 손, 내 손을 잡았다. 언니. 미안. 진실은. 내가 숨이 끊어졌다. 박 회장이 웃었다. 이제 너 차례. 하지만 경찰 사이렌. 내 전화, 미리 이 기자에게 보낸 위치. 구조됐다. 서울로 돌아온 병원.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지은아, 나는 울었다. 지현의 죽음, 내 탓. 아니, 박 회장이. 재판. 그는 유죄. 횡령, 살인. 하지만 트위스트. DNA, 진짜였다. 박 회장이 아버지의 정자 은행 이용, 지현을 인공수정으로. 아버지의 유산, 나에게. 하지만 공허. 쌍둥이 이름. 비 오는 날, 골목. 젖은 발자국, 이제 내 것만. 재판 후, 삶이 변했다. 태준그룹, 내가 물려받았다. 18세 CEO. 웃기지. 이 기자님이 도왔다. 지은 양, 강혜저 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재건. 하지만 밤마다 꿈 지현의 얼굴. 언니, 진실은 그녀의 마지막 말, 무슨 진실. 나는 조사했다. 아버지의 은행 금고. 열어보니 편지. 지은아, 지현아. 쌍둥이여. 미안. 나는 병이 있었어. 암, 회사를 지키려 지현을 숨겼어. 박이 배신자, 암. 아버지의 죽음, 자살. 아니, 독. 하지만 편지 속 지현에게 너는 내 희망이라고. 혼란. 지현은 알았을까? 그녀의 증오, 박의 세뇌. 나는 미나를 다시 만났다. 지현이 왜 그랬을까? 미나가 울었다. 박이 그녀를 세뇌했어. 지은이 정이라고. 회사를 운영하며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적들이 남았다. 박의 잔당. 위협 전화. 내 동생처럼 만들어라. 나는 경호원을 고용했다. 민준, 이제 내 비서. 지은 누나, 조심해. 어느 비 오는 밤, 골목. 발자국 따라가다. 남자. 김지은 씨, 그는 아버지의 옛 동료. 태준 회장님의 비밀. 지현은 살아있어. 충격. 뭐. 별장에서 총에 맞았지만. 박이 위장. 그녀가 복수하러 올 거야. 지현 살아? 티스트. 나는 준비했다. 그녀를 기다렸다. 회사 지붕, 비 내리는 밤, 그녀가 왔다. 얼굴에 흉터. 언니, 칼 대신 총무회. 박 아빠가 죽었어. 내 탓이야. 하지만 이제 함께하자. 회사를 나눠. 거부. 아니.
진실부터 애싸움. 비에 젖은 지붕, 미끄러짐. 그녀가 총을 들었다. 쌍둥이로서 용서해 하지만 방아쇠 당기지 않았다. 난 사랑해 경찰 왔다. 그녀 포박. 감옥에서 그녀의 편지. 언니, 미안. 아빠의 비밀, 우리는 하나야 이용서. 나는 방문했다. 나도 우포옹. 시간이 흘렀다. 5년 후, 23세. 회사 성공, 어머니 건강. 지현, 감옥에서 풀려. 재활. 우리는 만났다. 카페, 비 없는 날, 언니, 그녀의 미소, 진짜. 쌍둥이, 다시 시작해. 하지만 티스트 최종. 그녀의 주머니, 편지. 아버지의 마지막. 지현을 믿어. 그녀가 진짜 상속자 아버지, 나를 시험. 아니, 사랑. 우리는 함께 회사, 발자국, 이제 나란히. 행복. 아니, 긴장. 배신의 상처. 하지만 쌍둥이로서 용서. 비 오는 날, 골목. 발자국 2개 영원히. 끝. 비극 아닌 희망의 재생.